재산이 많은 사람들보다 가난한 자의 마음은 가난한 자가 더 잘해야 한다고, 오히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베푼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송종선 할머니는 그 대표적인 분 중 한 분이죠. 할머니는 홀로 작은 집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바로 십시일반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때로는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작은 선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이웃 사랑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송종선 할머니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송종선 할머니는 강원도 속초 시장통에서 제일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오늘도 송종선 할머니는 시끄럽게 시장을 누비고 다닙니다. 생선가게 정씨, 과일가게 김씨,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까지 송종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건 값을 깎으려고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전혀 싸늘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상인들이 송종순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주고받는 말에 따뜻한 정이 느껴집니다. 또 거렁뱅이처럼 얻어먹으러 왔지? 거렁뱅이는 무슨, 오늘은 내 돈 주고 사러 왔어 이년아. 시끄럽고 고등어 10마리만 줘 이년아. 오늘 완전히 큰 손님이 오셨네. 오야봉이 오셨어. 할매, 나 그럼 오늘 장사 접을까? 아무리 약을 올려도 모두가 제 돈 주고 살 리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게 같은 비싼 것은 쳐다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주변 생선가게 상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게를 십시일반하여 한 마리씩 주고 갑니다. 욕쟁이 할머니를 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른 같은 상인이 말합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벌은 돈으로 누가 남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젊은 사람도 못하고 늙은 사람들도 송종순 할머니니까 하는 일이지요. 돈도 돈이지만 여간 힘든 게 아니니까요. 전조가리 붙여다가 할머니들 속옷만 들고 팬티만 들고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사람 죽어납니다. 진짜 대단해요. 아무도 못해요, 이 일은. 그렇게 할머니는 시장통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이 시장통을 누비고 다니는 이유는 바로 전날 팔고 남은 시든 야채나 생선을 싸게 얻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재고 처리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도 벌써 3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돕는지 시장 사람들도 전날 팔고 남은 야채들을 한 켠에 모아 기꺼이 송종선 할머니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수산시장을 거쳐 할머니가 들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장 안에 2층 상가입니다. 2층 상가에는 옷을 수선하는 맞춤 옷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여기저기에 있는 옷감을 주워 담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신경도 안 씁니다. 몇 년 전 처음 송종순 할머니가 쓰고 남은 천을 돈 주고 산 것을 시작으로 할머니가 옷감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자 맞춤 옷집 사장님도 이제는 남은 자투리 천을 그냥 내어주십니다. 천이 남았다는 핑계, 조금 더럽다는 핑계, 유행이 지나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가져다 준 천이
이제는 2트럭은 넘을 것입니다. 시든 야채와 생선 생필품 그리고 옷감을 가지고 할머니는 할머니의 식당으로 갑니다. 다듬고 얼리고 삶고 데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할머니의 손을 거치면 시들었던 야채도 금방 되살아납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제법 큽니다. 그런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휴가철이 아닐 경우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주방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일로 더 바쁩니다. 애초 할머니가 식당을 차리게 된 이유도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미용실과 술집 등을 운영하던 할머니는 18년 전 사업에 망한 후 무일푼으로 속초에 와서 여관 종업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진 채 낯선 속초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할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할머니였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자식들도 남편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 역시 소위 독거노인이 된 것입니다. 식당을 지키고 있는 시간에도 할머니는 바쁩니다. 아침에 얻어온 천으로 노인들 벗어니며 속옷이며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단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눈썰미가 좋은 할머니는 그럴싸한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할머니는 이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집으로 향합니다. 노인들 집에 들어가 준비해 온 것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묻고 빠르게 나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온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렇게 금방 나갈 때면 할머니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불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들여봐야 하는 집이 20군데가 넘기 때문에 모든 집을 방문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송종순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한 집에서 모시는 게 꿈입니다.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형편이 좀 많아지면 언젠가는 꼭 노인분들을 한 집에 모실 거라고 매일 다짐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더 이상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침 송종순 할머니가 응급실에 급하게 뛰어갑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온 다른 할머니 소식을 듣고 놀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바로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송종순 할머니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 몸 가누기도 힘든 노인인데 119 목걸이의 단추를 누르고 문까지 열어놓은 노인을 보고 할머니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어 쉽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양말을 벗지 않고 잡니다. 할머니가 양말을 벗지 않는 이유는 항상 연락을 받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년간 수많은 노인분들을 송종순 할머니의 손으로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때가 되어 돌아가시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남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좀 더 따뜻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것이 송종순 씨의 소원입니다. 그런 할머니의 내면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이제껏 희생한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날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다름없이 할머니는 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주기 위해서 여러 노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땀인지 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할아버지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면 모든 일과가 끝이 납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험한 언덕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한 걸음씩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때문인지, 주변에 음습한 분위기 때문인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할아버지의 집 앞문을 두드립니다. 황씨 할아버지 저 왔어요. 계세요? 저 들어갈게요. 평소 같았으면 일정한 시간에 나와 있을 황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온 탓인지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고 주변에는 약간의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이내 할아버지는 응급실에 후송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황씨 할아버지는 저번 주에 할머니가 주고 간 떡을 먹고 있다가 떡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때 내가 떡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애초에 노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황씨 할아버지는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주변 사람의 위로에도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인지 일상으로 되돌아오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때쯤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결과가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이웃들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다른 노인을 보살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이 되어 자신도 보살핌을 받는 것 같았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할머니의 췌장에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길어도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자신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노인분들을 보살피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허무하게 떠나는 삶이지만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던 것은 속초에서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는 노인분들, 시장에서 실랑이를 했던 상인들, 방학이면 봉사활동 왔던 학생들, 그리고 비가 오면 수해복구를 도와준 군인들까지 모두 할머니를 찾아와 슬픔을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위로를 받으며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난 뒤 할머니가 남기고 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편지가 발견되었을 때엔 이미 저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사랑했던 나의 이웃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내 곁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삶에 작은 행복을 전해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항상 모든 이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오고 난 뒤 매일 정성껏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와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이 힘들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웠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건강을 챙기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복을 함께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꿈은 언젠가 모든 독거노인들을 한 곳에 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돌보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해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내가 도와왔던 이웃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송종선 올림. 할머니가 떠나고 난 뒤 할머니의 이웃들은 할머니의 부재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자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나서서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서로 돕고 격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를 돌보며 더욱 화합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돌봄센터를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지만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기까지가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할머니의 사연처럼 오늘은 우리의 이웃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작은 행복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댓글도 좋습니다.